아이템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 다들 한 번씩은 혐사 매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회를 터뜨리면서 비싼 값을 올리거나 물품을 대량 사재기하여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는 지금도 만연한데요. 사실 유저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경험이지만 게임사 입장에서 장사꾼들은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캐시 재화도 이용해주고 템 수명도 깎아주고 거기에 매수 수수료도 꼬박꼬박 내주니 말이죠. 그래도 과거 메이플을 생각해본다면 지금은 정말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혐사 행위도 크게 줄어든 건데요. 오늘은 메이플 거래 시스템의 변화와 장사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이플이 막 출시되었을 당시 이렇다 할 거래 장소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각 마을 1채널이 자유시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때는 일반 상점 허가증을 사용하여 각자 자리를 잡고 상점을 여는 형식이었습니다. 이후 페리온을 시작으로 헤네시스, 엘나스, 루디브리엄의 자유시장이 개설되는데요. 이 네 가지 마을 배경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2005년에 자유시장을 통합하고 이때 상점을 개설할 수 있는 방이 생기는데 이 방의 배경이 1층부터 각각 헤네시스, 루디브리엄, 페리온, 엘나스입니다. 이후 2006년에는 고용 상인이 출시되는데요. 기존의 일반 상점 허가증은 본인 캐릭터가 직접 상점을 여는 방식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이동하거나 컴퓨터를 끄게 되면 상점이 자동으로 닫히게 되었지만 고용 상인은 세워두기만 하면 다른 활동도 가능하고 컴퓨터를 꺼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전문 장사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장비 아이템 가격을 후려쳐서 비싸게 파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이 시기에만 행해진 독특한 혐사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유시장 입구에 상주하며 24시간 장사 매크로를 돌렸다는 점입니다. 매크로를 통해 자동으로 아이템 매입을 한 뒤 자신의 고용 상인에 비싸게 올려서 차익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과 같은 경매장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이템 시세를 알아보려면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사서 찾아야 하고 고용 상인을 세울 거 아니면 물건 팔릴 때까지 자유시장 입구에서 발품을 팔아야 하니 24시간 대기 중인 장사꾼한테 파는 게 이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였습니다. 대충 보셔도 이때 장사꾼 하면 꽤 많이 남겨먹을 것 같지 않나요? 일반 유저들도 하나둘씩 장사꾼 노릇을 하는데 특히 과금을 못하는 학생 유저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아이템 시세만 좀 익히고 고용 상인을 펴놓기만 하면 돈이 복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장사로 돈 벌기 관련한 게시물이 많았고 무자본으로 메이플을 하려면 장사로 돈을 굴리는 게 기본 소양이기도 했죠. 이 시기에는 고용 상인의 위치가 장사 수익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쓰지 않는 유저는 직접 자유시장 방에 들어가서 원하는 아이템을 일일이 찾아야 했는데요. 이 중 접근성이 좋은 1층 라인방이나 맨 왼쪽 방은 전문적인 장사꾼이 사실상 점령한 상태였고 나머지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방에서 일반 유저들이 자리 경쟁을 하였습니다. 이러던 와중 2013년 7월 우리가 아는 경매장 시스템이 메이플에 추가되었습니다. 아이템 검색 횟수에 제한이 있고 판매 기록 확인 기능이 없는 등 지금에 비해 불편한 요소가 꽤 있었기에 기존 자유시장과 고용상인 시스템을 완벽히 대체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검색 횟수가 꼬우면 캐시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부분이 기억에 남네요. 아무튼 경매장은 고용 상인과 함께 이원화된 거래 시스템으로 공존했는데요. 계속된 경매장 개편이 이루어지고 대다수 유저들이 경매장 이용을 선호하게 되면서 결국 2017년에는 고용 상인과 자유시장 포탈이 삭제, 경매장만 남게 됩니다. 게임의 변화에 맞춰서 장사꾼들도 전략을 바꿔갑니다. 가장 공공연했던 주문 서류 장사는 이제 누구든 시세를 알 수 있어서 불가능했고 전문 장사꾼들은 비교적 시세 파악이 어려운 장비 아이템 위주로 혐사를 시작합니다. 특히 고가의 장비 아이템의 경우 처분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장사꾼들은 후려치긴 하지만 바로바로 사주니 수요가 꽤 있습니다. 또 폐쇄되어버린 자유시장을 떠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홍보를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페이스북이나 디스코드 같은 유저 커뮤니티에 걸린 장사꾼 배너나 24시간 끊임없이 보이는 길드 확성기를 통한 홍보가 그 예시입니다. 소액으로 장사하던 유저들도 경매장 시스템으로 과거와 같은 등쳐먹기는 어렵고 유저 연령대도 올라가서 많은 인원이 이탈하는데요. 그럼에도 계속 장사를 하는 유저들은 주로 포드 장사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차익이 꽤 남았지만 꼴통이라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요. 지금은 성수기 때 하는 거 아니면 그냥 노가다 뛰는 느낌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기타 아이템을 대량 구매한 뒤 비싼 값에 올려두는 장사꾼도 종종 있는데요. 이거는 장사라기보다는 사재기나 시세 조작에 가깝죠. 돈을 버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간제 소비템을 사재기 했다가 안고 죽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